예전에는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들로 남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경제부동산의 기사입니다. 보면은 일단 넣고 보자, 덜컥 당첨되자 계약 폭이 쏟아진 아파트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첨이 되고 그런 고민들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청약 당첨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제는 당첨이 된 아파트를 보면서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을 조정받았던 것이 좀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이런 국면들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거쳐왔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했을 때도 이제 대세 상승기를 맞으면서 2008년도에는 좀 조정기를 맞았고, 그리고 다시 2012년도 이후에 이제 또 대세 상승을 맞게 되죠. 이러한 시간적인 국면들이 계속 왔다 갔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뭐 하락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이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된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포기하시는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묻지마 청약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당첨만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당첨만 된다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정받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 물량들이 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 가능한 아파트들을 선정해서 청약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다만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첨된 아파트는 입주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이나 또는 유튜브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본인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청약을 잘 신청하셨다면 지금 조금 이렇게 조정 국면이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포기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끌고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지도 좋지 않은 곳에 만약에 청약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전에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나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던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은지구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제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다소 높을지 모르더라도 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입지가 좋다면 가격이 좀 높게 나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입지를 가격이 수렴하게 된다. 지금은 가격이 높지만은 이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만큼의 가격이 올라와 준다는 겁니다. 여실히 그러한 아파트들,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가격들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수요층들이 두텁게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이러한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그 가격 하락 방어는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측면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무거나 묻지마 청약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당첨이 되면은 이제 몇 년 동안 재당첨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투자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 입주를 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지나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아파트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청약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미계약이 나오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도 나오는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률이 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이 나오는 물량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하니까 그냥 넣은 거예요. 수도권 핵심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들 그냥 넣었지만은 뭐 입지가 조금 다소 열악하거나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만 되고 이 38대 1, 97대 1, 뭐 69대 1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가 않는 거죠. 계약. 그러면 당첨이 됐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재당첨 제한 같은 것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틀립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그리고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게 되면은 앞서서 넣었던 그런 선수금 같은 경우에도 환급이 되고 그리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무조건 묻지마 청약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혼동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보유한 그런 그 청약 통장들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물량들은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줍줍이라고 하는 뜻은 줍고 또 줍는다. 그래가지고 일부 계약을 하지 않은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줍줍 물량들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20대 3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 또는 당첨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줍줍의 물량들을 이제 노려가지고 내 집 마련의 한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또 연일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가 이겁니다. 11월에 청약을 받은 연수구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1533가구 중에 530여 가구가 넘는 미계약분이 나왔다고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가격 자체가 높았다는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최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7대 1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 입지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약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량들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이러한 물량들도 미계약 물량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적인 마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시장이 좀 불안정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가격들이 실제로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 정도로 이제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주변을 잘 살펴가지고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미계약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청약 경쟁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시기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청약 통장을 이제 활용하기에 당첨이 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가격이 다소 좀 높아 보이는 분양 물량이 있지만은 입지가 좀 괜찮다면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기사는 중앙일보의 이제 기사인데요. 부동산 면에 있는 내용 중에 집값 하락 조짐에 청약 시장도 빨간불, 지방 무더기 미달 속출.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는 이 청약의 미분양이 낮다. 뭐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은 이제 미분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미계약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미계약 물량과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들 중에 입지가 좋은 물량들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이 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똑같은 아파트의 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지는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됐을 때는 이런 물량들이 미분양이 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물량이 똑같이 분양이 되었는데 이 A라고 하는 물량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B라고 하는 물량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의 입지가 좋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입지가 좋은 A라고 하는 물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B라고 하는 물량 역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입지가 좋다면은 나중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같이 오르는 형상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분양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물량들이 오히려 청약을 통해 가지고 미분양 물량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타 1순위라든가 2순위까지도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는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 1000대 1 이렇게 많이 높았을 때만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미분양 물량들 그리고 이제 미계약 물량들이 속출한다. 속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좋은 물량들이 있나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내가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물량들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타입의 평면의 입지의 아파트라면 다소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개념을 가지고 삶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다가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집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시기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 가지고 가격이 무작정 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부동산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 그리고 감각이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시하고 이런 물량들을 계속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약 시장이 뜨거울 때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 받을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같이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한테도 기회가 오거든요. 거기에서 옥석을 가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가 뭐 85명만 신청해가지고 모집 가구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2순위까지 모두 미달되었다. 2순위까지 미달이 된 거는 이제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그리고 입지가 별로 우수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외면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달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부동산 114에서 출제를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파트 청약 미달 단지 비중 추이예요. 이거를 보면은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은 지방 같은 경우에 확연히 4분기가 되면서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국 같은 경우에도 4분기 같은 경우에 확연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또 떨어질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심리,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 대선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해가지고 주택을 사기에 그렇게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심리가 위축이 되고 집값 하락에다가 이제 일부 공급 폭탄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미달 단지가 늘어나면서 이제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DSR의 적용을 받으면서 대출이 이제 용이롭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시사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민간 사전 청약이라든가, 그리고 사전 청약,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나 민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공급 폭탄에 따른, 공급 물량에 따른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심리도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댓글들을 꼭 다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은 나오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데, 지금과 같이 다소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측면도 크죠. 이러한 시장 속에서 누군가는 이러한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면, 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양도세 완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도 나올 건데, 그런 매물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적정 가격, 뭐 20%가 빠졌다, 30%가 빠진 가격이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아마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대출의 규제, 그리고 자금 여력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많고 심하기 때문에 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들 지켜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아마 쉽사리 사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 오랜 경험을 통해서는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베팅해가지고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한다? 아마 무주택이셨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보다 조금 만약에 하락 시점이 더 유지가 되고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내가 원하는 집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이 바로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기다리는 시장, 그런 시장에서는 내가 똑같이 기다리게 된다면 나한테 기회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빨리 내가 움직이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행동들, 실행들을 했을 때 내가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내 집 마련 전략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또는 앞으로의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